네, 클쌤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선문이 하나 필요하겠죠?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한 점을 우리가 A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여기 있는 한 점을 B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요 사이는 선분 AB의 안쪽이 되고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은 선분 AB의 바깥쪽이 되겠죠? 선분 AB를 구분 짓는데 안에서 기준이 생겨버리면 그 점을 우리가 내분점, 안내자 분할한다 할 때 분자, 안에서 분할하는 점, 선문 AB의 바깥에서 기준이 생겨버리면 선문의 바깥이라서 바깥외자 외분점이라 부를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봅시다. 임의로 이쯤에 있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 점의 이름을 P라고 해볼게요. P. 그러면 선분이 원래 AB가 있었는데 이게 나누어졌죠. A부터 P까지와 P부터 B까지로. 그래서 얼만큼으로 나누었니? A부터 P까지를 N만큼을 가져가게 하고요. P부터 B까지는 N만큼을 가져가게끔 M 대 N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P라는 점이 선분 AB의 내분점이 됩니다. 내분점. 어떻게 나누는데 선분 AB를 M 대 N으로 분할하는 점. 이제 명칭은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도 있다 그랬죠. 선분 AB의 바깥쪽에서 만약에 여기에 Q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A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생길 수가 있겠고 B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도 생길 수가 있겠죠. A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얘를 M'만큼의 길이를 가져가게끔 할 거고요. B부터 Q까지를 N'만큼의 길이를 가져가게 해볼게요. 그러면 요 Q라는 점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외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거 너무 올라갔네. 요 Q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선분 AB의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물론 외분점은 이쪽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왜 이쪽에 선분 AB의 오른쪽에 만들어졌냐면 이 M'이 N'보다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멀리 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온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뭐 선분 A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찾아라 했을 때 처음 나온 게 짧다 그러면 A랑 가까운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1대 3 이런 식으로 1대 3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1이면 전체가 3에 해당돼야 되니까. 그래서 외분점은 선분 AB의 바깥에 있는데 오른쪽에 놓여질 수도 있고요. 또는 선분 AB 바깥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작업은 뭐냐면 그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도 얼마라는 좌표가 주어져야지 걔를 몇 대 몇으로 나누었을 때 좌표가 얼마 나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좌표를 임의로 x1이라고 정하고 B의 좌표를 임의로 x2라고 정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분점 P의 좌표를 찾아봅시다. 자, P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얘를 우리가 x 이렇게 한번 더 볼까? 자, 얘의 좌표 찾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바로 나와요. 어떻게 할 것이냐? A에서부터 P까지. 자, 식으로 써볼게요. A에서부터 P까지 거리 대 P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임의로 M 대 N이라고 나와 있잖아. M 대 N.
근데 요거는 식에서 사용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를 값으로 바꿔줘야지 식에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얘를 바꿔봅시다. 이만큼의 길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큰 값 빼기 작은 값, 큰 값 빼기 작은 값, 뒤에 있는 값 빼기 앞에 있는 값, 큰 값 빼기 작은 값 하면 요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BP의 길이 요만큼 역시 큰 값 빼기 작은 값, 뒤에 있는 좌표 빼기 앞에 있는 좌표는 몇 대 몇? M 대 N입니다. 이렇게. 자, 요 식은 형태가 비례식이죠. 이 비례식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어떻다? 같다. 얘를 이용해서 외항끼리 곱해봅시다. n이랑 얘를 곱하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내항끼리 곱한 값과 서로가 같은 값을 가집니다. 전기해 볼게요. nx-nx1은 mx2 mx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x 요값 얼만데? x 요값.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항이 중점이 되겠습니까? x를 끼고 있는 요 항이 중요한 항이 되겠지. 얘가 주인공이 되겠지. 주어.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몰아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 항 되게 되면 요렇게 mx 얘는 원래 있던 거니까 nx 나머지는 다 필요 없으니까 우변으로 원래 있던 것이 mx2 얘가 넘어오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nx1 되겠죠? 그러므로 공통인수인 x를 묶어서 m 플러스 n 이렇게 표현되고 얘는 뭐 그대로 써집니다. 그러면 드디어 나오네요. x의 값은 얘로 나누면 되니까 몇 대 몇 할 때 얘는 양수겠죠? 0이 안 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n 플러스 n으로 나눠버리면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내분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겠죠. 물론 이 유도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거든. 뭐 유도하는 과정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유도하는 과정까지도 한꺼번에 연습해서 알아두시고 공식도 외워두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까지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외분점 한번 구해볼까요? 외분점의 좌표 고고고. 두 번째 외분점 이름을 Q라고 해보고요. 요거 선분 A, B 바깥에서 기준이 되어서 구분하는 점. 얘도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냥 X라고 두고 좌표를 X라고 두고 X 값이 얼마인데 한번 구해볼게요. 뭐 EX와는 다른 값이지만 여기서 새롭게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A에서부터 Q까지 거리를 N'만큼 가지게 만들고 B에서부터 Q까지 거리를 N'만큼 가지게 만들어라. 근데 지금 새로 푸는 거니까 프라임 빼버리고 그냥 M 대 N으로 편하게 갑시다. 프라임 있으면 조금 헷갈리니까 이거 빼버리고 지금은 그냥 A, Q 대 BQ가 M 대 N이 되게 만들어주는 외분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A, Q 대 BQ 그냥 BQ. 자, 얘가 몇 대 몇? M 대 N 이렇게 되게끔.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요 선분은 값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AQ의 요 길이가 얼마냐면 뒤에 있는 좌표 X에서 앞에 있는 좌표 X1을 빼면 되겠죠. X-X1 대 BBQ, 이 BQ지. 죄송. 미안. 자, 요 길이는 역시나 뒤에 있는 좌표 X 빼기 X2. 얘가 몇 대 몇이라고요?
m 대 n이 되게 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서로 같습니다 할 거니까 내항끼리 곱하면 m 하고 요거 x-x2가 같습니다. 외항의 곱과 n하고 x-x1 이렇게 전개해 볼까요? 왜 가로가 왜 들어왔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뭘 구하는 거라 그랬지? 그렇지.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중점이 되는 주어가 되는 값들은 항은 요거지 요거. 그래서 얘를 어디로 모은다? 주어는 좌변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으로 오게 되면 얘는 원래 있던 그대로고요. 얘가 이항되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nx. 그다음에 얘 필요 없잖아. 얘는 우변으로 모아야지.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네. 이항되니까 mx2. 얘는 원래 있던 거니까 nx1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인수가 x가 있으니까 묶어봅시다. m-nx 가요. mx2-nx1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x는 양변을 얘로 나누게 되면 m-n분의 요거 mx2-nx1 이렇게 나와요. 해서 요 좌표는 무엇이 좌표냐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외분. 알겠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온노트가 오류가 한 가지 있는 게 쓰다 보면은 이게 줄이 밀려버리는 현상이 생길 때가 있거든. 요거는 이제 그 전에 거 돌려보기에 참고하시고 지금은 요 밑에 거 보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오류더라고. 안 고쳐지더라고. 자, 그래서 외분점의 좌표는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요 내분점의 공식과 외분점의 공식을 좀 비교해 볼 겁니다. 우선은 뭘 볼 거냐면 요거 몇 대 몇 m 대 n 요거 m 대 n은 순서 그대로 쓰면 돼. m 대 n, m 대 n 둘 다 m 대 n으로 뭐 3 대 5로 뭐 10 대 7로 그러면 그 순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안 헷갈려요. 그대로 쓰세요. 분모 분자 전부 다. 그런데 적용을 할 때 좌표가 분자에서 곱해져야 되는데 뒤에 좌표가 먼저 오고 앞에 좌표가 나중에 곱해져야 돼. 마찬가지로 뒤에 좌표가 먼저 오고 앞에 좌표는 나중에 곱해져야 돼. 좌표는 거꾸로 곱하세요. 몇 대 몇 m 대 n 얘는 분모 분자 똑같은 순서인데 주어지는 좌표는 거꾸로 곱하세요. 뒤에 거를 앞에 곱하고 앞에 거를 뒤에 곱하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차이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나요? 내분점은 이 둘을 다 더하겠는데 내분점, 외분점은 빼고 있죠.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과 외분점 구하는 방법이 얘들은 다 더하기 하고 있고요. 얘들은 얘들을 빼고 있어요.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구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하냐면 내분점을 구해내는 이 과정 그리고 외분점을 구해내는 이 과정 공식 유도 과정 얘들 알아야 하고요. 당연히 이들의 결과물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건데 하고 얘들 공식도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하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너무나 쉬운 게 한 가지 남았는데 얘는 여기 정리해 볼게요. 너무나 쉬운 게 하나 있어. 중점 좌표 구하기. 중점 미들 포인트니까 m이라고 해볼게요. 중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역시나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x라고 해놓고 얘 x가 얼마 값까지는지를 찾아볼게요. 선분 AB의 중점 이게 뭐냐면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에서 한 가운데 있는 이 점, 이 부분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이 점을 우리가 중점이라 부를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만큼의 길이 대 이만큼의 길이가 몇 대 몇으로? 그렇지. 1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선문 AB 안쪽에서 분할하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내분점인데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 똑같다며 똑같으니까 1대1 되겠지. 아, 그러면 내분 공식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기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x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m 대 n, m 대 n, m 대 n인데 둘 다 더하기 해요. 내분점이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좌표 먼저 쓰고요. 곱하기 뒤에 있는 좌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좌표는 뒤에다 곱해요. 곱하기 앞에 있는 좌표. 얘를 정리하면 몇 분의 2분의 요거는 x1, 이거는 x2잖아. 그러면 조금 보기 좋게 x1 플러스 x2라고 적으면 되겠지. 요게 그냥 중점의 좌표입니다. 좀 간단하죠? 자, 이거는 중점의 좌표. 그래서 x1, x2 평균 구하는 것과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고 이게 중점의 좌표니까는 얘는 내분점을 이용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쉽게 유도가 가능하다. 알겠죠? 오늘 배운 내용 잠깐 정리. 선문 AB의 내분점이나 외분점이나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내분점은 공식이 이렇게 m 대 n, m 대 n 뒤에 있는 좌표 먼저 곱하고 나중에 앞에 있는 좌표 곱하고 외분점의 좌표는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입니다. m 대 n, m 대 n 뒤에 좌표 곱하고 앞에 좌표 곱하고 내분점은 얘들을 더하고 외분점은 얘들을 빼고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중점은 평균값 구하는 것처럼 내분점의 공식을 활용해서 바로 이렇게 2분의 앞에 좌표랑 뒤에 좌표의 총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뭐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